쌍화탕은 부작용 걱정이 없는 대표적인 약 중에 하나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필코치 염성규 원장입니다. 요즘에 이제 건강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도 아주 많으시죠. 그러다 보니까 뭐 TV나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곳에서 이 건강 정보들을 아주 많이 접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게 이 올바른 정보도 많지만 이 잘못된 정보들도 보니까 많더라고요. 그래서 오히려 건강을 챙기시려다가 이런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시는 분들이 안 계시도록 이제 또 한의학을 전공한 제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뭘까라고 이제 고민한 끝에 이제 탄생한 이 필코치 TV의 새로운 코너, 알아두면 약이 되는 한방상식. 알약 한방. 첫 번째로 준비한 주제는 바로 쌍화탕입니다. 우리 이제 겨울 되면은 이제 으슬으슬 춥고 감기인가 뭐 몸살인가 이렇게 좀 애매해서 이제 병원 가기는 좀 애매할 때 많이들 드시는 게 이 쌍화탕이잖아요. 근데 이제 이 쌍화탕을 이 감기약으로 그래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확실히 또 제대로 알려드리려고 제가 오늘 이 프로를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. 이 쌍화탕은요, 이 쌍자에 또 화자로 일컫는 이 이름이거든요. 그래서 이 쌍화탕은 이름에서부터 이 쌍화탕의 성격을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동의보감에서는 이 쌍화탕을 이 건중탕과 사물탕을 합한 처방으로 이제 마음과 몸이 모두 피로하고 또 기혈이 모두 상하거나 또 일을 많이 하거나 또 큰 병을 앓은 후에 기가 허약해진 사람을 치료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. 이 혈액을 보하는 이 사물탕에 이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는 이 건중탕의 작용까지 합쳐져서 이 지친 근육의 회복 속도를 좀 높여주고요. 또 조혈 기능을 높이는 효능을 더해 주어서 이 몸과 마음을 동시에 풀어주는 이제 만능 보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이 쌍화탕은요, 이 동의보감보다 더 오래된 이 태평해민 화제 국방이라는 이 송나라 때에 간행된 이 처방집에서 그 기록을 첫 번째로 찾을 수가 있는데요. 우리 동의보감도 되게 오래된 거잖아요. 이로부터 이제 500년 전에 쓰여진 의학서니까 역사가 참 엄청나죠. 그만큼 이 쌍화탕은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 효능이 검증된 처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조선 후기까지 이 왕실과 양반들이 이제 보약으로 이 쌍화탕을 즐겨 마셨다라고 합니다. 이 왕실에서는요, 임금님이 왕비님과 동침한 다음날 새벽에 이제 드시라고 쌍화탕을 아침에 올려드렸다라고 하고요. 뭐 지금으로 치게 되면은 이제 종합영양제, 피로회복제, 그리고 비아그라를 합친 효능으로 이제 좀 귀한 대접을 받던 게 이 쌍화탕인 겁니다. 네, 그렇다면 이제 이 쌍화탕은 어떤 약재들이 들어가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백작약이라는 약재가 들어가 있는데요. 이 약재는 이제 관절 통증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고 어혈을 제거해주고 기력 회복을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. 두 번째 약재는 이제 당귀라는 약재인데요. 당귀는 이제 혈액순환을 촉진해주고 에스트로겐을 조절을 해서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천궁이라는 약재가 진통 강장 효능 효과를 하게 되고요. 또 숙지황이라는 약재가 들어가 있어서 해독자공, 혈어증, 월경불순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생강 세 쪽이 들어가 있는데 이 생강은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염증을 제거해주고 진통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이 좋은 한약재들을 한 군데 다 넣어서 물 이제 제가 1500ml를 붓고 좀 달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가 다 달여지게 되면 또 좀 우아하게 또 티타임 좀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앞서서 보여드린 이 모든 약재들은요, 이 GMP라는 인증을 받은 약재들입니다. 이 2012년도부터 이 식약처에서는요, 이 의약품용으로 사용되는 이 한약재 품질 관리와 이제 안정성을 위해서 이 한약재의 이 GMP, 즉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요. 이게 이제 또 2015년부터는 모든 약재에 또 의무화가 되었습니다.
그래서 저희 이제 청주 필한방병원에서는요, 이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안전한 이 한약재만을 사용하고 있고요. 네, 여러분들께서도 이 한약재 사실 때는요, 반드시 이 GMP 인증 마크를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인증 마크 색깔은요,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뭐 그런 색에 따라서 이제 등급이 나뉘는 건 절대 아니고요. 이 제조사에서 이제 포장지 색상을 고려했을 때 좀 어울리는 색상이다라는 거를 좀 선택적으로 골라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색상에 크게 신경을 써주시지 않으셔도 되고, 그 GMP 마크만 신경 써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 쌍화탕을 대부분 이제 약국에서도 많이 사 드시고 감기약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이 쌍화탕이 이 감기약으로 대중들에게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. 이제 한의학이 이제 조선시대까지는 이제 정통의학으로 내려오다가 이제 일제 강점기 이후에는 이제 한의학 말살 정책 때문에 이 명맥만 유지되어 오게 되었거든요. 그러다가 다시 이제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가 산업 성장에 따라서 특정 한방 처방의 대중화와 상품화가 아주 급격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. 그 대표적인 예가 제일 유명한 거 있잖아요. 그 광동제약의 쌍화탕 아시죠? 1963년도에 이 광동제약사를 그 최수보 회장님께서 창업을 하시면서 광동경옥고랑 함께 이 한의학의 대표적인 보양 처방을 대량 생산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방약하편에 근거한 쌍화탕 처방을 이용해서 이 1977년에 광동 한방차를 출시한 이후에요. 효능을 더 높인 이제 광동 쌍화탕으로 1985년에 이제 아주 큰 히트를 쳤죠. 이제 약재 시장으로 유명한 경동시장 아시죠? 그래서 이 경동시장의 활성화가 되면서 또 종로 종각에도 또 대형 약국들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 소비도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는데요. 그래서 이제 일선의 이제 약국들에서 이 감기약과 함께 이 쌍화탕을 처방하게 되면서 이 쌍화탕은 감기약이다라는 공식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쌍화탕의 약재 중에 하나인 이 계피나무 가지를 이용한 처방인 이 계지탕이라고 있는데요. 이 계지탕은요, 이 평소 몸이 차갑고 이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 감기에 걸렸을 때 사용을 하는 처방입니다. 이 광동 쌍화탕의 성분 구성에도 이 계지탕의 주재료인 이 계지, 작약, 감초, 생강, 대추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약사님들이 이제 감기약과 함께 처방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지금은 이제 편의점이나 이제 약국에서 쌍화탕을 손쉽게 살 수가 있는데요. 제가 지금 편의점이랑 약국에서 한번 좀 사와 봤습니다. 이 다 쌍화라고 써 있죠. 이제 앞 두 글자가 같아서 이제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오인하기 쉬우신데요. 자, 한번 자세히 잘 봐주시면요, 무슨 차이인지 좀 보이시나요? 바로 약국 쌍화탕은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일반 의약품이고요. 이 편의점에서 파는 거는 쌍화탕이라는 말을 못 쓰고 쌍화차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병을 뒤로 돌려서 이제 성분표를 보면요, 성분표부터도 조금씩은 다릅니다. 이 약국 쌍화탕은요, 이 백작약, 숙지황, 청궁황기, 당귀, 생강 이런 것들을 감기 몸살약으로도 손색이 없는 약으로서 만든 거고요. 이 편의점 쌍화차는 쌍화 농축액 성분에다가 마시기 좋게 뭐 액상과당을 첨가한다든지 뭐 농축액을 첨가한다든지 사과 과즙을 첨가한다든지,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보면 유자까지 첨가를 했죠. 그래서 이제 약이라기보다는 음료수인 겁니다. 그래서 감기 몸살 기운이 있으실 때는 반드시 이제 이 편의점이 아닌 약국에서 이제 쌍화탕이 들어간 걸 사 드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. 네, 요즘에 이제 인쇄골목이 즐비한 그 을지로 골목 아시나요? 네, 한참 이렇게 올드한 도시로 돼 있다가 요즘에 이 MZ세대가 이게 다시 힙지로라고 이제 즐겨 찾으면서 다시 각광을 받고 있죠. 이 힙지로에 가서 이제 MZ들이 왜 옛 모습 그대로인 다방에 가서 이제 쌍화차를 먹는 게 유행이라고 해요. 저 이거 예전부터 되게 궁금했는데요. 쌍화차에 계란 노른자 띄워 먹는다는 거 아시죠? 드셔보셨나요? 저는 사실 뭐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. 몸에도 좋은지 사실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. 그래서 조금 한번 알아봤는데,
이 약재가 가진 독소를 이 중화시키는 목적으로 유래되었다라는 썰도 있고요. 또 뭐 예전에는 이 쌍화차를 뜨끈하게 이제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셨던 분들도 있었다고 하니까 이 속을 좀 더 든든하게 식사 대용으로 쌍화차를 즐길 때 가장 좀 좋은 방법이 달걀 노른자, 단백질을 좀 첨가하는 거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. 하지만 이제 쌍화탕 이 원방에는 달걀은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. 네, 의사의 처방 없이도 이 판매가 이루어질 만큼 이 쌍화탕은 부작용 걱정이 없는 대표적인 약 중에 하나입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루에 막 4병, 5병, 10병 이렇게 막 드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? 네, 특히나 이 고혈압 환자들의 경우에는 쌍화탕을 2병 이상 드시는 거를 금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추운 겨울에도 이제 땀을 뻘뻘 흘리실 정도로 몸에 특히나 또 열이 많으신 분들은요, 또 한의사랑 상담을 하신 이후에 쌍화탕이 좋은지 한번 진찰을 받으신 이후에 올바른 방법으로 복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또 평소에 설사나 변비 같은 이제 대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인 경우에는요, 쌍화탕보다는 쌍화차를 드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. 이 보통 이제 약국이나 편의점에서는 이제 보온 냉장고에 넣고서는 이제 쌍화탕을 판매를 하는데요. 이 따뜻하다고 이제 약효가 뭐 더 좋아지거나 하진 않지만 감기 몸살 기운이 있을 때는 드시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몸이 냉할 때 거기에 더 차은 음료를 넣는 것보다는 따뜻하게 드시는 게 아무래도 체력 회복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이 쌍화탕을 좀 색다르게 활용하는 걸 보고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, 그게 뭐냐면요, 이 캠핑을 가시거나 이제 집에서 수육을 삶으실 때 이 돼지고기 한 근에다가 된장 한 몇 스푼, 그 다음에 쌍화탕을 넣고 삶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저도 이제 해봤는데 고기 잡내가 진짜 안 나고요, 은은하게 또 한약재 냄새까지 나면서 아주 맛이 좀 끝내줍니다. 예, 그래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. 그래서 맛도 좋고 몸에도 더 좋은 이제 한방수육, 네, 요알못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. 이상 필코치의 쌍화탕 깨알 팁이었습니다. 쌍화탕이 다 완성이 됐는데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티타임 한번 고급지게 가져보려고 이렇게 좀 티타임 세트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. 한 2시간 정도 달여진 쌍화탕이고요. 한번 따라 볼게요. 처음에는 조금 약간 쓴맛도 살짝 나긴 하지만 그렇게 강하진 않고요. 그 이후에는 이제 단맛과 이제 은은한 향들이 이제 쭉 퍼지는 걸 좀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. 아주 좋습니다. 제가 만들어서 더 맛있는 게 아니고요, 쌍화탕이 원래 되게 맛있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. 눈 뜨자마자 이제 커피부터 한 잔 마시는 분들이 계신데,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커피를 드시는 거는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런 쌍화차로, 집에서 끓여 드시는 쌍화차로 대신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.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GMP 인증받은 한약재를 사셔가지고요, 알려드린 쌍화탕 레시피대로 이제 소분을 해 놓으시고, 그 다음에 저녁에 팔팔 끓여 놓고 이제 주무셨다가 하루를 이제 시작하시는 아침에 커피 대신에 한 잔 하고 시작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. 알아두면 약이 되는 한방상식, 알약 한방. 자, 아는 것이 힘 아니다. 아는 것이 약이다. 앞으로도 이제 알아두면 약이 되는 유익한 한방상식들 알려드릴 텐데요. 대부분들 그러시잖아요. 옆집에 누가 그러는데 그거 좋다 그랬어. 누가 뭐 사서 먹었는데 뭐 다 좋아진다 그랬어. 만병통치약이래. 뭐 TV에서 뭐 유명한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뭐 우스리 뭐 관절염에 다 좋대. 최고래. 이런 말 너무 무조건 믿고 또 무작정 따라 하셨다간 좀 큰일이 나실 수도 있으니까, 저희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 똑같지 않잖아요. 그렇듯이 이제 체질도 다 다르기 때문에, 또 증상도 다 다르기 때문에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고,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보시고 가능하시다면 양방이든 한방이든 이 전문의와 상담 후에 약이 되게 뭐든지 잘 쓰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. 네, 오늘도
감사합니다.